반갑습니다. 오늘은 기축일주 사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기축일주가 간여지동 토죠. 간여지동 토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같이 수용하고 포용하고 길러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하는 기운을 가지고 있죠. 더군다나 이 기축이라는 것 자체가 제국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국인이란 자체가 뭡니까? 적소의 성대 작게 모아가지고 키워 올라가는 그죠?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죠. 더군다나 축이라는 것이 압축한다, 아직 기다리고 인내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상대를 키워주고 올려주는 데 있어서 내가 인내하고 보호하고 그죠? 길러주고 하는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는 토의 간여지동 기운이 기축이죠. 근데 이 기축 자체가 하계살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축도 자체가 하계살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종교, 철학, 예술 이런 쪽으로 종사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죠. 대개 이제 이 토라는 것이 이 중재 중화를 하면서 이 엄토이기 때문에 자기를 잘 드러내지 않죠. 그런데 이 간여지동이기 때문에 이 간여지동에 또 고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평등해야 된다는 자기만의 또 이 이 철학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계급 사회에서 그 계급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특징도 좀 가지고 있는 것이 기초일주의 특징입니다. 하여튼 기초일주는 좀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고 이렇게 좀 키워주는 그런 직업을 가지면 좋죠. 하여튼 여기 보면 수룰의 기초일주가 있습니다. 이 수룰이라는 것은 우리가 추수가 끝나고 영양기가 없는 땅이 수룰이죠. 그래서 대개 이 수룰이라는 분들이 수룰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 종교나 수룰 자체가 하계선을 가지죠. 종교나 예술이나 문학이나 뭐 이런 쪽에 문화 이런 쪽에 관여된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건 수룰의 기토잖아요. 이 기토가 정운이라면 이 정운의 논밭에 수룰 추수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땅에 영양분이 좀 없죠. 땅에 영양분이 없는 사주는 나무, 목을 기르는데 좋은 환경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가 목을 생명으로 본다면 자식이죠. 그래서 이는 대개 특히 여성 사주들이 이렇게 되면 자궁이 안 좋을 가능성이 크고 자식 생산에 애로를 받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 사주는 시지, 이 식상, 자식 자리에 식신이 튼튼하게 왕지로 있으면서 유수금, 유축금 해가지고 식신이 튼튼하죠. 그래서 이분은 자식을 둘을 아주 튼튼하게 잘 놓았습니다. 뭐 자식의 문제는 크게 없었고요. 그런데 목이 못 산다는 것은 목이 이 사주에서는 뭡니까? 목극토, 일간을 극하는 것이 관이다. 이 관이라는 것이 남편, 남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사주가 남편이 여기에 안정되게 그죠? 들어와서 안착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형태의 사주다. 그래서 여성 사주가 대개 이렇게 근록에 상간을 가진 사람들은 일찍 결혼하고 자식을 놓고 나면 헤어지는 케이스들이 상당 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렇게 근록을 비경급이 많으면서 여성 사주가 식상이 많은 사주들은 자기 팔 자기 흔드는 그죠? 또 자식을 놓고 나면 대개 남편하고 좀 떨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죠. 근데 이 사주는 이 상간에 술 중에 있는 금이 올라와서 상간격이 됐죠. 이 상간격은 관을 깨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인성도 투출을 해서 상간폐인이 성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가 상간폐인이 되는 바람에 관이 오더라도 관을 보호할 수 있는 조건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수죠. 제가 제극인을 해버리면 이 상간폐인의 이 경금의 이 흉악함을 막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수가 제가 언제든지 병이 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여기 보면 29세 30대에 이렇게 제가 딱 뜨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이 제극인이 들어가면서 상간폐인이 약화되겠죠. 상간폐인이 약화되면 좋게 말하면 자기 행동이나 말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자기 주관대로 살 수 있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뭡니까? 간접구설이 많고 남편과의 갈등이 많고 직장 변동이 많고 이런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것이 무엇 때문에? 돈 때문에, 현실적인 이유로, 그죠?
나의 참을성이나 나의 인내심 또는 나의 인격이 손상을 받는 그러한 형태가 될 수가 있겠죠. 더군다나 이 사주가 보면 영과 월이 경술병술이라는 백호개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백호개강이 내 일지와 형사를 이루죠. 대개 이런 경우 수술을 하거나 사고가 나거나 이런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피를 보는 그런 직업을 가지면 좋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분은 간호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직종으로 가서 크게 사고 없이 잘 생활을 했고, 그 다음에 월에 있는 이 병화라는 정인이 임묘됐죠. 대개 이렇게 월간에 있는 부모 자리에 엄마에 해당되는 이 병화, 인성이 임묘되면 어머니와 이렇게 어머니의 유고를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자체가 특히 이렇게 백호를 가지면서 형살이 있을 때 운에서 이 백호를 건드려주는 축술미 형살이라든지 진술충이라든지 이 백호를 움직이게 하게 되면 요 병화가 임묘가 딱 되면서 어머님이 일찍 세상을 배우거나 어머니와 떨어지게 되거나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분은 이 개미대운을 만나죠. 개미대운을 만나면 그죠? 축술미 형살이 그대로 들어가죠. 이 자체가. 그런데 이때는 이 병화가 간대지가 되기 때문에 병화가 임묘되기가 어렵죠. 대신 이 뭡니까? 이 축중에 있는 개수가 그죠? 나타나서 이 미토라는 것은 개수, 이 미토는 아주 뜨거운 토 아닙니까? 그죠? 이 뜨거운 토에 이 물이 말라버리죠. 그래서 수가 임묘하는, 그래서 오히려 아버지에게 요구가 생기는 그런 이제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이 모습 자체가. 그러고 보면 이 사주가 무관사주, 목의 씨앗도 아예 없습니다. 그죠? 천간지지, 암장까지 청식인 목이 하나도 없죠. 그런데 운에서 이렇게 19세 때 갑신대운에 이 갑목이라는 정관이 딱 나타납니다. 정관이 딱 나타나서 정관이 합을 하게 되죠. 각기합. 그래서 이분이 20대 초반에 남자를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25세 이렇게 갑술대운이 되면서 정관이 딱 떠오면서 그죠? 각기합을 하면서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분이 결혼을 하는데 갑신이라는 대운에서 오는 정관이죠. 정관이 와서 합은 하긴 했는데 정관이 오니까 뭡니까? 상관경관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결혼을 하는데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인성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상간폐인에 의해 가지고 무사히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임신계유회라는 이 수가 와서 상간폐인을 막아주는 이 상간경관을 막아주는 병화를 극할 때는 결혼을 못 하는데 그걸 넘어서서는 그죠? 결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갑술년이 되면서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은 문제는 뭡니까? 이 갑신대운의 이 무관사주에 관이 왔다고는 하지만은 이 절지에 그죠? 이 갑신이 절지죠. 이 기운이 끊어져 있는 데다가 절처봉생된 겨우시 근근히 살아있는 이 갑목이 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신금이 역마예요. 이 역마를 타고 온 절지의 남자가 합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정관이니까 뭡니까? 아주 보기는 좋은 그죠? 그런 남자죠. 그런데 이분이 절지이면서 그죠? 역마가 타니까 집에 있을 택이 없죠. 그래서 이분이 결혼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남편이 전국 각처를 돌아다니는 남자하고 아주 이동량이 많은 남자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혼 생활이 그렇게 편안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다가 29세 개미대운이 들어가니까 축술미 형상이 되면서 이 관이 임묘를 해버립니다. 이래 되면 남편 볼 일이 없다 이리 되는 거죠. 그죠? 남편 볼 일이 없다. 이때 남편이 세상 안 베리는 것만 해도 다행이죠. 대신 형살이 들어가니까 그죠? 이 기토가 미토를 만나면 그게 됩니다. 간대지가 됩니다. 그러면 내 주관과 고집은 세지고 형살이 일어나면서 관을 임묘시키기 때문에 남편과의 갈등이 많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남편에게 숙이기가 싫어지는, 더군다나 이분이 상관성이 강한 사람이잖아요. 숙이기가 싫어지는 그런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개수가 떠서 상관폐인을 하는 이 병이죠. 이 개수 자체가 제거인을 딱 때려서 인성이 작동을 안 하니까 남편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힘든 세월을 보내게 되죠. 이 자체가. 대신 이 사주가 유축금, 유수금 하는 이 식상에 쉬운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자식에게 의지하고 그렇게 또 자기 일을 하면서 이제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39세 대운, 이모대운 들어가니까 역시 이 병화가 힘을 못 쓰죠.
하지만 이 오화가 인성이 들어왔어. 원래 이 사주가 상간폐인의 이 인성을 써야 되는데 어릴 때 공부를 많이 못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인성이 뿌리를 강하게 가진 이 오화대운이 오면서 이렇게 도식작용이 들어가죠. 도식작용이 들어가면서 이제 직장은 이제 그만두고 오수라 하면서 배움을 이제 꿈꾸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공부를 이제 하게 되죠. 남편에 대한 먼저 관은 없어졌죠. 그러니까 이제 남편에 대한 기대는 이미 접은 지 오래고 대신 본인이 꿈꾸는 이런저런 자격증을 따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죠. 그러다가 신사대운이 들어가면서 사유축이라는 그죠? 이 오화의 도식에서 벗어나서 사유축이라는 내 식신의 기운이 딱 삽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때 딴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이 49세부터 다시 제2의 인생을 살면서 식신을 아이들을 돌보는 그러한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재밌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주가 원래 이 수룰에서 올라온 이 병화 정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화계에서 올라온 병화죠. 그러면 이 문화나 예술이나 이런 음악이나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죠. 그것을 이 39세 때 쭉 관심을 가지면서 공부를 하고 하면서 그런 교양, 마음에 대한 교양을 쌓으면서 이런 시기에 돈도 벌지만은 사회축으로 자기의 사회적 활동도 하지만은 이미 이제 남편에 대해서에 관한 그런 기대 심리는 이미 버렸고 그러면 자식은 이미 평생 가는 거죠. 이 상간의 시야에서 식사로 끝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평생 이게 자식과의 관련해서 사는 형태의 구조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원 인성운이 올 때는 상간폐인으로서 자기의 교양적 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공부를 하면서 또 많은 문학이라든지 음악 그런 음악 공연 같은 거 있으면 그런 것에 가서 문화 활동을 즐기면서 그러면서 쭉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형태의 사주다. 그래서 30대 이제 40대 이 깝깝한 도식의 깝깝함을 벗어나서 신사운에는 그야말로 사회축으로 자기 공부와 이렇게 문화 활동과 자기의 이렇게 능력을 발휘하는 생활 그런 활동을 식상 활동을 동시에 하고 있는 그래서 지금 49세 이후부터는 상당히 활력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세상을 살고 있는 그러한 구조의 사주입니다. 여하튼 이 사주가 대개 여성 사주가 이렇게 무관 사주에 식상이 이렇게 발달한 사람들은 되게 자기 전문 남편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 능력을 가지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식신성이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그것이 더 중요하죠. 이분은 초년에는 이렇게 상간폐인에 의해서 결혼 생활을 했지만은 운에서 이 상간폐인에게는 재가 오면서 남편의 사랑보다는 현실적 돈이 더 중요해지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도 사주가 이렇게 형살에 식상이 강하다 보니까 식상 쪽으로 기운이 흐르다 보니까 아주 성실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분이 이 재가 와서 재를 지나치게만 밝히지 않는다면 쭉 사는 데 있어서 되게 이렇게 근록의 식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백인의 식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먹고 사는 데 있어서는 지장이 없습니다. 뭐를 해도 다 먹고 살게 돼 있는 그죠 활동성이 강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다만 너무 현실적인 죄를 밝히게 되면 제극인이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좀 이렇게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돈을 너무 밝혀야 하는 그런 비난은 들을 수 있는 소지는 항상 있습니다. 이렇게 상간폐인을 해야 될 사주가 제극인이 될 때. 이제 39세를 기준으로 이제 그런 운은 이제 넘어섰죠. 넘어서가지고 지금은 이제 문학이나 공연 같은 문화 활동을 즐기면서 자기 활동을 잘하고 살아가고 있는 좋게 말하면 남편은 남자로부터는 자유로워진 그러면서 동료들과 더불어서 문화 활동, 자기 식상적 재능 활동을 하면서 잘 살고 있는 여성분 사주 봤습니다. 감사합니다.